20세기 국제 질서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또 다른 세계대전을 막고자 1차 대전 직후에는 국제연맹을 그리고 2차 대전 직후에는 국제연합을 추진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제안한 국제연맹은 미국의 의회가 고립주의에 기반해서 국제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이 이탈하면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연합은 이와 달리 이 미국이 끝까지 주도하여 성사됐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1차 대전 직후에 국제연맹을 출범시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발생했다고 생각해서 2차 대전 직후에는 전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국제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 의회를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연합위원회는 지금까지 이 세계 대전을 저지하는 데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제연합을 제안한 루스벨트의 구상, 유엔 구상은 미국과 소련이 양강이 되고 거기에 중국, 프랑스, 영국 등 2차 대전 승전국인 5대 강대국이 이 세계를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5대 강대국이 세계 문제에 있어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유엔 상임 안보리 국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미소가 냉전을 하면서도 세계 대전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유엔과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핵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련의 붕괴 이후에 세계는 미국 그 다극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엘친의 러시아는 미국의 경제 지원으로 겨우 유지했기 때문에 미국의 나토가 동진하는 것에 대해서 굴욕적으로 감수해왔습니다. 그 위에 푸틴의 러시아가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엘친이나 푸틴은 미국 중심의 유럽 공동체 나토와 국제연합에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미국이 유럽에 대한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유지하고자 러시아가 나토와 유럽연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고립하였습니다. 결국은 푸틴은 독자 노선을 걸었고 그 결과 5일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을 위협하는 그러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지혜로 재부상해왔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중소 분쟁 이후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소련과의 세계대전, 핵전쟁을 모면한 이후에 미국과 손을 잡고 결국은 미국과 세계의 분업을 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시대에 세계의 공장, 미국의 공장으로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중국이 경공업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산업에 있어서도 미국을 추격하자 현재 미국의 강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이 다극화라는 것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공전이죠. 공전. 세계 분업 체제를 거부한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은 경제대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대항마로 인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매우 빠른 경제 성장으로 정치적, 경제적 주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러한 미국의 대중 수단이죠. 대중 수단에 종속되지 않고 미중노와 대등한 4대 강국의 지위에 올라서고자 그러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인도 역시 이 4강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 그리고 대만 긴장, 북미 대결전에서 보듯이
친미 동맹에 저항하는 러시아, 중국, 조선, 이란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미국의 패권에 저항하는 반제 반미 전선이 형성되는 기세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적 도전이죠. 이거를 좌절시키고 러시아의 국경 근처까지 나토를 동진시켜서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무장 해제하려 하고 중국의 경제적 추격, 군사적 추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중국과 경제 전쟁과 대만에서의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에 따라서 미국에 대항하는 이러한 반미 전선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중국과 러시아와 공존해왔던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공존하지 않고 이들과의 이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그 결과적으로 다극화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극화는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주체 역량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공존이죠. 공존, 평화 공존하던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바뀌면서 미중러 3강 체제 플러스 인도가 부상하고 있는 이러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국제 질서의 다극화에 관한 담론이 최근 활성화되고 또 국내에서는 다극화 포럼이 결성됐습니다. 먼저 이러한 다극화 담론이 반제 반미 전선이죠. 현재의 중러 동맹, 그 다음에 북중 동맹, 그죠? 그래서 조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선이 러시아와 최근에 동맹을 맺었고 원래 조선과 중국은 원래부터 동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는 동맹은 없지만 제한적인 협력 체제, 즉 미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협력 체제가 형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유엔의 5개 상위 만보리 국가의 다극 체제죠. 유엔의 다극 체제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과거 크루시초프가 미국과 평화 공존, 그죠? 평화 공존을 하려고 했던 미국 1국 지배 체제죠. 미국 1국 지배 체제에 도전하지만 그거를 온건하게 미소 평화 공존으로 표현했는데 이러한 것도 어떻게 다른지 또한 비동맹 도선 미국과 소련과 이러한 줄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비동맹 회의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미중러인의 4강 중심의 다극화가 이 4강 4개의 강대국의 줄서기로 나타나서 하나의 에, 블록화, 그죠? 4대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블록화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 분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미국이 이러한 남북 분단을 강요하는 전쟁 정책을 지행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도 이러한 남북 분단을 현상 유지하는 적극적으로 미국의 분단 정책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현상을 유지하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분단을 극복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다극화, 그렇죠? 이러한 다극화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대처할지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극화 담론은 미국의 패권, 추락이죠. 미중러 3강 체제 혹은 인도까지 하는 4강 체제의 이러한 결론과 현상만을 논의하지 왜 이러한 다극화가 이루어진지 그 원인과 그리고 이 다극화 상황에서 강대국이 아닌 미중러가 아닌 약소국이 어떠한 대응 전략을 논의해야 되는지 이러한 주체적 관점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다극화는 미국의 일극 패권에 저항하는 중로의 주체적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일극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에 협력해왔던 중로를 견제한 결과 중로가 피동적으로 여기에 대응한 결과 다극화라는 현상이 과도기적으로 형성됐다는 겁니다. 과거 미소, 그죠? 미소의 평화 공존론은 소련의 후르쇼프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그 당시 대만 문제로 미국과 적대적인 중국 그리고 코리아 전쟁 문제로 미국과 적대적인 조선에 의해서 거부됐습니다. 즉 미소의 평화 공존론은 사회주의 국가가 분열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에 엘친의 러시아는 미국 당국 체제에 종속당한 채 나토의 동진에 굴욕적으로 감수해왔죠. 푸틴의 러시아는 유럽 연합과 나토 등 서방 공동체에 편입하고자 하는 엘친의 노선을 답습했지만 유럽에서의 독점적인 패권을 유지하는 미국이 이를 배척해왔습니다. 결국은 러시아는 독자 노선을 걸었고 오일머니죠. 석유, 천연가스, 이러한 에너지와 자원 수출을 기반으로 해서 신자유주의 분업 체제에서 제한적이나마 이러한 수출로서 세계 분업 체제의 혜택을 일부 받아왔습니다. 러시아가 5일 달러를 기반으로 동진하는 미국에 대해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제한적인 세계 분업, 다시 말해서 러시아의 에너지와 자원, 수출국이죠. 이러한 주의를 미국으로부터 위협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과 에너지 수출국으로서 러시아의 주의가 미국에게 거부당함으로써 미국과 러시아의 공존 체제는 파탄이 났습니다. 1954년 중국과 인도의 정상회담, 1955년 반둥 회의에서 중국의 주언나이 주울레는 비동맹 결성을 주도했지만 중소 분쟁과 그 다음에 미중 수교, 미중 분업 체제를 거치면서 비동맹과 멀어져 갔습니다.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소 분쟁에서 중국 편을 들면서 중국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세계 분업 체제로 끌어들였고 그 결과 중국은 수십 년 동안 1990년에서 2010년, 그죠? 20년 혹은 거의 근 30여 년 동안 친미 자유주의 세계 분업 체제에서 세계의 공장, 미국의 공장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과거 미국은 일본과 독일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추격하자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들을 대체하는 세계의 겸공업 공장으로 삼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중국이 다시 경제력을 기반으로 미국을 추격하자 미국은 중국이 저부가 가치 영역에 한정돼서 세계 분업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중 밀월 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입니다. 중러가 미국에 대항하면서 독자적인 역량으로 다극화라는 결과가 도출됐기 때문에 미국이 이 세계 분업 체제를 향후에 제한적으로 복구하고 중로를 일부 포용할 경우,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대만 문제가 수면 밑으로 잠긴다면 미국이 다시 중로를 일부 포용하여 중로의 세계 분업 체제에서 일정한 지위를 인정할 경우 중로는 다시 미국과 평화 공존 노선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미 성격은 미중로의 분업 체제가 일부 복원된다면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즉 현재 미국에 저항하는 중로 중심의 다극화가 미국과 협력하여 세계를 분열하려는 어, 미국 그리고 평화 공존하려는 이러한 다극화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미국 단일 패권이 추락하는 것은 맞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패권에 적조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추락하는 미국과 평화 공존하는, 즉 공동 번영을 하는 이러한 관계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즉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는 국익에 따라 다극화의 핵심 내용인 미국과의 관계를 현재는 적대적인 관계지만 이후에는 평화 공존의 우호적인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미국과의 관계 악화 여부가 현재로서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극화의 이런 한계를 고려할 때 미국의 지배 전략에 저항해야 되는 코리아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중로 포용 정책에 따라 중로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분할 정책을 현상 유지 정책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그래왔죠.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한반도 현상 유지 정책, 즉 분단 정책을 지지해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조선 제재에도 동의를 해왔고 협력을 해왔던 게 바로 최근까지의 일입니다. 최근에 있어서 미국에 저항하는 입장이 됨으로써 조선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시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선과의 적극적인 경제적 협력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유보적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코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다극화가 미국의 대코리아 분단 정책에 저항하는 전선이 되려면 중국과 러시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쟁 정책, 미국의 한반도 분단 정책이죠. 현상 유지 정책,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이러한 호전적인 정책에 저항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견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미국에 저항하는 조로 관계가 최근에 동맹 관계가 질적으로 전환된 것은 다극화가 미국 견제라는 긍정적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중국이 미국 견제라는 포지션에서 자신의 국익적 관점에서 한편으로는 미국을 견제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을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러한 그 동요 상태죠. 이러한 모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등할 때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들지 않는다면 미국과 중국이 평화 공존, 공동 번영이라는 지금까지의 세계 분업 체제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중국 역시 거대한 인구가 있기 때문에 폐쇄적인 경제로서는 중국의 안정과 발전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대외적 관계가,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필연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국제 관계에서 이념이나 우정보다는 국익과 힘이 우선한다는 점에서 미중로의 틈바구니에 있는 나라들 역시 미중로에 줄을 서기보다는 국익을 위한 을들이죠. 미중로가 갑이라면 강대국 갑에 저항하고 견제하는 을들의 동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에 보면은 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군사적 부담이죠. 군사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남북의 경제협력이나 평화공존, 남북 공동체를 추진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미중로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없는 다른 나라들이죠. 베트남이죠.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 그 사이에 있습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없지만 양쪽 다 교류해야 되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러한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확실히 미국 편에 섰기 때문에 이러한 을들의 동맹에 일본은 참여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처럼 미중로에 중독당하지 않는 독자적인 역량이 있을 때 미중로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중로와 공평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자주권을 지키면서 공동 번영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